네, 그러면은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공인노무사 이지혜입니다. 우리는 이제 GS 2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2차 시험에 집중을 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있어 가지고서 GS 2기라던가 GS 3기의 목표를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 한번 드릴게요.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요, 이 부분 때문입니다. 남들이 뛰어갈 때 같이 뛰자라고 하는 것.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가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시험을 쳐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, 결국에는 내가 혼자 진도를 세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나는 그 진도를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세세하게 못 볼 가능성도 있어요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방학 기간 같은 곳이나 복습으로 미루어두고 우선은 남들이 뛸 때 같이 뛰어서 페이스를 높이는 것, 이것은 시험에 있어 가지고서 굉장히 빠른 진도의 빌드업을 가능하게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GS 2기를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저는 교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, GS 0기의 기본서를 씁니다. 그리고 1기와 3기에 서브노트를 써요. 그리고 2기에는 사례집을 쓰는데요. 이때 2기 과정에서 사례집에 집중을 할 거고요. 이 사례집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. 사례집을 보는 목적, 우리가 왜 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2개월여의 시간 동안 집중해 가지고서 얘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은요, 이 사례집은 결국에는 예시 답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론을 공부한 것을 확인하면서요, 또 그 이론을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을 어떻게 토해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, 즉 답안 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은요, 그 문제 하나를 다 외워서 다 숙지해서 그와 비슷한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 선에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사실관계가 다르고 약간 쟁점이 다른 그런 다른 종류의 문제를 풀 때 이 사례집의 목차와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돌려 쓰는 것인지를 또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진도별 모의고사는요, 조금 사례집과는 다른 내용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. 그리고 이 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립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. 그래서 해체할 수 있을 때는 해체하고 끌어모아 가지고서 병합해야 되는 것은 병합하면서 여기 있는 블록을 가지고서 내가 이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해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져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요, 또 사례집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, 이 사례집은 문제집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을 볼 때, 그때 우리는 OX를 가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헷갈리는 지문들을 표시하잖아요. 사례집 역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. 내가 이 사례집과 관련해 가지고서 쟁점을 찾을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있을 거잖아요. 이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지와 같은 것들,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, 그리고 이 답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서 목차를 제대로 짤 수 있는지에 대한 거,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례집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문제를 완전하게 풀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요, 얘와 얘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, 그 문제는 내가 부실하게 쓰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.
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요, 풀 수 없는 문제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례집은요, 그런 식으로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관리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실질에 있어서도요,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지 마셔야 되시는 게, 시험에 합격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, 내가 처음 본 사례에 대해 가지고서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결론을 뽑아낼 수 있는 리걸 마인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 대체적으로 최고 답안 같은 경우에는요, 그 최고 답안이 나오는 이유는 그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우리는 처음 본 문제를 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. 그 정도의 능력까지는 합격에 필요하지 않거든요.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.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생각보다 실수는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. 저는 답안을 첨삭을 해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. 이 실수를 교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실수가 계속 반복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. 그래서 내가 실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. 자,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사례집은 암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암기는 사실은 심플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. 첫 번째는 반복에는 장사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80대 20의 법칙입니다. 자, 여기는 뭐 너무 당연한 말이니까 이쪽을 설명을 드릴게요. 공부를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한 20% 정도 되는 내용들은요, 내 머릿속에 한 번 들었을 때 소화가 됩니다. 문제가 되는 것은요, 이 부분, 이미 클리어된 부분이 아니라 나머지 80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.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날아가는 부분인 것이고,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휘발성이 강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있어가지고서 암기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알고 있는 부분을 제끼고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다시 내가 얘를 또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여기에서 80대 20이 나뉠 겁니다. 그리고 또다시 여기에서 요 80이라고 하는 것이 잡히게 될 거예요. 이거를 이제 그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은 리미트를 써가지고서 계산을 해서 몇 회에 독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런 능력은 아마도 노무사 수험생들 그리고 저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암기라고 하는 것은요, 결국에는 인내심하고 약점 찾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노력의 영역이고요. 이것은 방법의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사례집은 좀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요. 사례집은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회독한다, 즉 읽어내리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적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사례집은 푸는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. 그 푸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풀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적는 방식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사례집은 읽는다라는 개념보다는 푸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. 여기에서 내가 이런 식의 약식 답안을 작성을 했었을 때 빠진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가지고서 다시 채워넣고, 틀린 부분이라면 내가 왜 잘못 이해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기본서라든가 서브노트 등의 이론서를 통해서 확인